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일단 제 세션에서는 플랫폼 개요 설명드리고 용어랑 이제 간단한 안내 사항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플랫폼은요,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이고요. 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고 좀 쉬운 예시로는 네이버 밴드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밴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이 더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뭐 출결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문제를 내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나 줌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다. 수료증을 발급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좀 네이버 밴드에서 조금 교육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이카와 또 저희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 코이카가 대표로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다. 이제 뭐 다른 부처 예를 들면 공정거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네, 전자산업통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올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뭐 이런 곳들에서 이제 플랫폼 사용 신청을 하셨고 실제로 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이유로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들었고, 또 디지털 전환, 뭐 그 디지털 뉴딜, 뭐 이러한 정책의 힘도 있었고, 또 기재부 쪽에서 이런 비대면 사업에 대한 통합을 저희 쪽으로 요청해준 그러한 이유도 있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일단은 플랫폼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만들 때 구축할 때는 사무소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부처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제 범부처가 모든 부처한테 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조실에서 관리하는 종합 시행 계획을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행 계획 사업 안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라고 정의하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그러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코이카 내부에 있는 물리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NHN 토스트-G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 컴퓨터에다가 컨텐츠가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컨텐츠가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단내에서는 사실 첫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만 했냐면 이게 저희 콘텐츠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올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단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외부 쪽으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이나 그 태블릿 PC에서도 반응형 웹으로 저희가 어떤 기기에서든 접속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유튜브나 줌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일단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사무소에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셔야 할까를 고민했을 때, 사실은 저희 플랫폼에 대한 관리나, 그 다음에 메인으로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해주시는 부분이 그런 역할이 연수기관에 대부분 다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과정에 수강 신청하는 것 정도까지 혹시 연수생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수기관에 연락하지 않고 현지 사무소로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작년에 좀 몇 개의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해서 아마 사무소에서 지원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플랫폼 안을 둘러보시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하는 과정이고, 상시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쫙 열어놓고 어느 때든지 와서 뭐 15일 동안 수강하면은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상시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전문 과정과 공개 과정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풀면은 비공개 과정과 공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두에게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업의 형태이고요. 그 연수의 형태이고, 네,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과정들을 막 운영할 때 그것을 그 위에서 카테고라이징 해줄 수 있는 그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학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연도나 학기 같은 것들로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강의들을 축적하는 형태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볼 때 강의가 회차별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단에 클립이나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의 순서를 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예시대로 1주차에 월요일 1교시다라고 해서 회차 클립 페이지 순서대로 강의를 축적해 나가실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년도, 22년도에 사실 연초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연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모든 기관들에게 안내를 했고, 사무소로도 그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초청 연수나 또 현지 연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예산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아직 안전관리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연수를 일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에는 다 비대면으로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MS를 뭐 이 기관에서 하시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 뒤에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저희 플랫폼 관련해서 사무소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국 영문으로 된 FAQ도 있고, 저희가 추측했을 때 이제 연수생이 현지 사무소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정책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위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거의 대부분의 롤이 연수 기간 쪽으로 부여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수 기간의 롤은 그래서 과정을 만들고 콘텐츠 올리고 수강생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가입 어떻게 하는지나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공하고 학습자의 문의를 지원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연수기관에서 1차 창구로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연수기관이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교육받은 내용이 외에 있는 사항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유지보수팀으로 연수기관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수생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분장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저희가 협조문으로 안내드린 것 같이 저희 비대면 연수 진행하게 되면 연수 모니터링을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모니터링 하실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학습자 계정으로 그냥 씨앗돈 포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자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다른 연수생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연수 기관으로부터 관리자 계정을 생성된 것을 전달받아서 그 관리자 계정으로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조금 복잡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입하셔서 보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학습자 계정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온전히 연수생의 입장으로 영상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게 된다면 관리자의 입장으로,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시스템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아마 모니터링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번, 3번, 4번을 다 필요시라는 문구를 맨 앞에다 담았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 2번, 3번, 4번의 역할은 연수기관에게 부여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연수생들이 현지어가 편하다 보니까 또 연수기관이랑 뭐 시차가 안 맞는 경우에 굳이 사무소로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능하신 수준에서 1차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연수기관 쪽으로 문의하도록, 그 다음에 더 어렵다면 연수기관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 쪽으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 절차나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지, 자료 어디 있는지, 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가능하시다면 FAQ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응대를 해주시고 어려우시다면 넘겨주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 밑에 관리 체계를 이제 연수생이랑 수험 기간에서 이제 문의가 생기면 원래는 이 밑에 화살표처럼 연수기간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사무소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연수기간으로 넘겨주시고 유주보수 업체 쪽으로 만약에 더 테크니컬한 부분은 넘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 될 때는 역순으로 유주보수 업체에서 연수기간에 연락하고 연수기간이 수험기간이나 연수생들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권한 형태로 이제 문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만약에 참여가 못하신 분들은, 참여 못하신 분들 여기 안 계셔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시아TV,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사업실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여기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플랫폼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활용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1, 2분짜리 클립으로 많은 영상들을 디테일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포해드린 웹자보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김유진 과장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실 텐데 저희가 예측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공유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중남미 PG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시아돈 시스템 유지보수팀을 맡고 있는 K2 웹테크의 김효진입니다. 사무소에서는 연수생과 연수 기간 사이에서 매개 혹은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련 질문이 있을 때 질문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기관에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자료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까지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직접 저희 K2 웹테크 홍성현 사원께서 실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의는 어떻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일단 하기 전에 문의가 3가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문의는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 해주시면 되고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 시스템 이용에 관해서 각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각 과정 신청 페이지에서 이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연수 과정으로 들어가셔서 아무 연수 과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 상단에 보시면 관련 기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목록이 나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고요. 연수생의 경우는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연수생 전용 나의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Q&A 게시판에서 문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콘텐츠 오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물어도 되지만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가 강의 목록 학습하기에서 콘텐츠 오류 신고라는 또 신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인 오류에 관해서 이제 저희 K2 웹테크 홍성현 대리나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거나 웹사이트 학습 지원 질의응답 보시면 웹사이트 학습 지원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문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열쇠가 없는 부분은 직접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정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자, 즉 코이카나 저희가 기관에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기관이 과정 운영자 아이디를 부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기관 아이디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연수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되지만 연수생 아이디 계정은 본인이 스스로 생성해야 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김만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드를 치고 들어가는 전문 과정의 경우에도 기간 아이디의 설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치고 들어갔는데 수강이 안 돼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자동 승인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동 승인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승인 설정을 한 경우에는 담당자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면 학습자는 비로소 학습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자료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매뉴얼과 플랫폼 FAQ 영어 영상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 최하단에 매뉴얼이 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최하단에 보시면 학습자 매뉴얼을 보실 수 있고 네, 한글과 영문으로 구분된 매뉴얼 중에 여러분은 주로 영문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히 계정 등록, 과정 등록, 시험 퀴즈 과제 설문 방법, 수료증 보는 방법, 그리고 게시판 이용법, 학생이 봐야 할 모든 사항이 사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이게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저희 자료실에서 이건 최하단이었고요. 최상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플랫폼 Q&A 및 가이드라인 영상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여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수원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끔 트래픽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네, 미리 다운로드 받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었네요. 근데 저희 PC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시간이 좀 제 PC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성현 사원이 혹시 이따가 FAQ에서 다운받아서 탭 3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약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또 아까 김만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 운영 정책은 학습 지원에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권한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신 버전이 여기 올라와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이어서 저희 K2앱테크 홍성현 사원께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실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2앱테크 홍성현입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자주 물어보는 이제 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강생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오른쪽 이 사람 모양 아이콘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고, 약관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제 꼭 중복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이제 사용 가능한 이메일인지 사용 불가능한 이메일인지 확인 후 회원가입을 가능합니다. 네,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여기 성과 이름까지 기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성별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인증코드 발송이 필요한데, 인증코드는 위에 적으신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발송이 될 겁니다. 인증코드 발송이 완료되면 이제 해당 메일 함으로 들어가셔서 인증코드가 이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프로모션 메일 함이나 혹시 이제 메일이 안 왔을 때는 뭐 프로모션이나 뭐 스팸 메일 함에도 이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메일 함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인증 코드를 복사하셔서 적으신 다음에 이제 처음 인증 코드를 발송하시면 3분의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분 안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면 인증 성공하고 이제 회원 가입까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강생이 이제 자주 이제 수험국 사람들이나 이제 인프라에 따라서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에서 여기 말 그대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발송을 해주시면 해당 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이제 메일함을 보시면 스팸함 여긴 없고, 아직 메일이 안 왔네요. 잠깐만 좀. 여긴 이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임시 비밀번호가 이제 메일로 오게 되면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셔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 수강 신청 방법은 이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이제 위쪽에 연수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위에 이제 검색 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따라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바로 이제 올라와 있는 기관들의 강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이나 이제 뭐 학습 기간, 관련 기간, 뭐 이제 과정명 같은 걸 확인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제 저희 K2앱테크가 미리 올린 이제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하자면 이제 수강 신청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수강 신청 코드는 이제 저희 쪽에서 부여하진 않고요. 이제 연수 기관 쪽에서 이제 직접 수강생에게 부여를 해서 수강생이 그 수강 신청 코드를 입력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수강 신청 코드를 이제 부여받았다고 치고 수강 신청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처럼 수강 신청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이제 수강 신청에는 이제 자동 승인하고 수동 승인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수강 대기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동 승인 상태고, 이제 만약 자동 승인 과정을 신청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자동 승인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수강 신청이 완료돼서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웹 번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제 웹 번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크롬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이제 수원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이제 한글을 제외한 이제 제2 외국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많아서 웹 번역을 이제 자주 사용하실 텐데, 이제 우선 저희 시아돈 플랫폼에서 이제 잠시만요.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도구를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오른쪽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나 특정 언어로 번역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글 번역이 나오고, 여기서 점 3개 버튼을 하시면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일본어로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처럼 이제 일본어로 선택하시면 이제 저희 플랫폼이 전부 일본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로그인 한 다음에 로그인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이제 번역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가셔서 이제 학습하기로 가시면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번역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모든 메뉴가 일본어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 과정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게시판으로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여기는 이제 과정에서 공지하는 곳을 올리는 곳이고, 자료실에는 이제 해당 이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이제 문서 같은 것을 이제 기관 관리자나 과정 운영자가 올리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 김효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처럼 강의를 듣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콘텐츠 오류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영상 배속 기능하고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실 때는 이제 보통 처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이처럼 이제 그 영상 배속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 동영상 강의 출석이 완료된 후부터는 이제 이처럼 이제 배속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원하는 속도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다운로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영상 다운로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가시성이 좀 안 좋게 돼 있는데, 이제 다음 버튼 아래에 이제 동영상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련 기관 사무소에서, 아니, 기관 관리자가 다운로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개편 전이라 다운로드 버튼이 이제 구별하기 힘든데,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점 3개 버튼을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강의 이후로 한번 다운로드를 가시성이 좋게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개편 예정이고요. 이제 수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 수강 시 이제 강의 목록에 보시면 이제 여기 출석 인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출석 인정 기간 안에 해당 강의를 수강하셔야 이제 출석이 인정되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인정 기간 외에 수업을 듣게 되면 이처럼 이제 아래에 주황색 시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각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출석 진도율은 100%로 돼 있지만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 출석 인정 기간 안에 이제 강의를 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로 들어가시면, 이제 평가 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시험 평가를 시작한 후에 이제 해당 화면을 이제 나가거나 끄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이 바로 종료돼서 시험을 완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는 나가는 일이나 끄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시험 퀴즈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자가 미리 진입할 수 있는 횟수를 부여해 주는데, 진입 횟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보통 진입 횟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린 진입 횟수는 최소 뭐 10회 이 정도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계속 자주 나가지만 않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김효진 과장님이 못 보여드린 이제 Q&A, FAQ 문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제 여기 아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이처럼 그 질문 사항과 이제 답변이 이제 쭈루룩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질문, 답변, 이제 영문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리님 이거 지금 엑셀이 안 보이네요. 엑셀 자료. 예, 잠깐만요. 공유를 안 했군요. 예. 이처럼 여기 질문이 있고 이제 답변이 있고, 이제 영문으로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여기서 엑셀 자료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저희 CRTV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